나머지라고 말한 이유는 항상성 유지는 지난 시간에 일단은 호르몬의 양을 이제 항상 똑같게 유지하는 거 하나 배웠었고, 그 다음에 혈당량을 항상 똑같이 유지하는 기작을 배웠어요. 간을 이용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조절하는 기작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도 함께 작용하는 그런 기작들을 배웠고, 오늘은 두 가지 체온 조절하고 삼투압 조절 두 가지를 빠르게 배워보고, 오늘의 본격적인 하이라이트는 다음 파트, 오늘 드디어 그거 나갑니다. 우리 몸의 질병, 병원체. 오늘은 질병과 병원체까지 할 것 같은데, 더 나갈 수 있겠다. 방어작용? 우리가 병이 안 걸리고 잘, 방어작용? 그러니까 병균에 대해서 우리 몸속에 어떤 방어 기제들, 방어작용을 하기 위한 어떤 작동하는 시스템들이 들어있는지 그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먼저 체온 조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체온은 항상 36.5도로 맞춰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몸이 춥다라고 느낄 때 누가 먼저 작동을 하는지 볼게요. 자, 먼저 춥다라고 느꼈다. 자, 일단 느끼는 건 무조건 항상 누가 먼저 시작하냐면 간내가 시작하는 거야.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건 무조건 간내. 그래서 간내가 간을 맞춰주는 뇌라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의 중추였던 뇌가 간내입니다. 간내가 춥다라고 느끼는 거야. 간내가 춥다라고 느끼면 간내에서 간내 시상하부 쪽을 통해서 자, 필요한 호르몬을 먼저 생각하면 돼. 자, 춥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바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돼. 티록신이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었어. 우리 암기법으로 우리 입고 있는 티로 여기 목을 가리면 티록신이 나온다 그랬어. 그럼 몸이 따뜻해지는 세포 호흡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티록신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갑상샘을 자극해야 되는데, 갑상샘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되고요.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 호르몬이 나오려면 또 이걸 자극하는 호르몬이 또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시작은 간내가 감지한 다음에 간내가 시상하부를 통해서 뇌하수체 호르몬을 방출해야 되니까 그걸 방출하는 호르몬을 먼저 내보내. 여기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먼저 내보내는 거야. 그것을 TRH라고 합니다. 자, 시상하부에서 방출하는 호르몬이 또 있다는 거야.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을 먼저 내보내서 뇌하수체를 자극하면 그 뇌하수체에서 TSH를 내보냅니다. 이 TSH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타이로이드가 갑상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타이로이드 자극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이것은 갑상샘 호르몬을 릴리즈, 방출하게 하는 호르몬 TRH. 그러니까 TRH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TSH가 나와서 얘가 갑상샘을 자극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티록신이 방출되는 이러한 기작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TRH, TSH, 티록신까지. 자, 이렇게 해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은 물질 대사가 촉진되어서 열 발생량이 증가되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게 호르몬을 통해서 몸 안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기작이야. 방금 정리한 게 열 발생입니다. 열을 발생시켜야 돼. 자, 추우면 두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 몸 안에서 열을 발생시켜야 돼. 두 번째,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열 방출을 차단해야 돼. 열 방출을 차단해야 된다. 이거는 써볼게. 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열이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써요. 너무 추워. 난로를 켜야 되고 창문을 닫아야 되죠. 그거야. 난로를 켜는 과정이 티록신을 내보내는 과정인 거고, 창문을 닫는 과정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할 이 과정이야.
자, 이때는 우리가 추울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추우면 첫 번째, 떨어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은 세포마다 자극을 하는 거야. 세포를 자극해서 세포가 호흡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세포를 자극하는 활동이야. 이렇게 막 떠는 거. 세포들을 모두 자극하는 활동이라서 처음에 몸을 떤다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안 나와있냐? 네, 안 나와있네요. 자, 몸을 떤다. 첫째로 몸을 떤다. 몸을 떤다라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름이 돋아. 소름. 추울 때 소름 돋잖아.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우리 늘어져 있는 피부를 당기는 거야. 늘어져 있는 피부를 당겨서 체표 면적을 줄여주는 활동입니다. 체표 면적을 줄이면 바깥과 공기와 닿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밖으로 열이 덜 방출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체표 면적을 줄이다 보니까 피부가 볼록볼록 올라오거든. 그래서 소름이 돋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안 써있는 거 쓸게요. 소름이 돋는다. 소름 돋는 것. 체표 면적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추우면 입술이 파래져요. 그죠? 입술이 파래지는 거 해봤죠? 우리 수영을 막 하고 왔더니 엄마가 너 입술이 엄청 파래. 일로 와. 따뜻하게 봐. 따뜻한 물 마셔. 옷 입고 있어. 이러잖아. 이게 입술이 파래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입술이 빨간 이유부터 봐야 되는데 입술이 빨간 이유가 뭐냐면 입술에 있는 피부가 되게 얇아요. 엄청 얇아가지고 안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파래지는 이유는 그 모세혈관의 피가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뭔 소리냐면 입술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거야. 입술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여기 있는 피들이 모두 산소를 잃어버리고 파래지는 겁니다. 그럼 입술로 가는 피를 왜 막아버릴까? 입술은 피부 근처를 지나다니는 혈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혈액이 지나다니면 밖으로 열을 뺏겨. 그래서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들은 다 막아버립니다. 피부 근처를 다니는 혈관들 다 막아버려. 그래서 창백하게 보이고 입술이 파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이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어진 내용이야. 세 번째, 피부의 혈관,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도 추울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빠져있는 게 있는데 바로 잇목은 수축을 해서 털이 바짝바짝 서요. 이게 털이 쫙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거랑 같은 얘기인데 털이 쫙 쓰면은 써볼게. 잇목은 수축. 잇목근이 수축돼가지고 털이 쫙 서게 되면은, 자, 털이 누워있을 때보다 털이 쫙 서 있으면은 이 털들은 공기를 붙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 털이 쫙 서 있으면은 붙여있는 공기가 되게 넓어지는 거야. 그리고면 털이 누워있을 때는,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얘가 붙잡고 있는 공기층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털이 쫙 서면은 이렇게 쫙쫙쫙쫙 털이 서면요. 털이 서면은 얘가 붙잡고 있는 공기층이 훨씬 두꺼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공기 옷을 두껍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기 옷을 두껍게 만들면 돼요. 두껍게 만드는 어떤 작용이라 생각하면 돼요. 공기가 굉장히 되게 좋은 단열재야. 공기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 공기층이 두꺼워지면 아무래도 보온 효과가 좀 더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털들을 세우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잇목은 수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잇모라는 말이면 이 털을 세우기 위한 근육이 수축돼서 쫙 세우는 거야. 그러면은 공기층이 두꺼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 모두가 어떤 녀석의 영향이냐? 바로 교감신경이에요. 자, 방금 얘기했던 창문을 닫는, 우리 몸에서 열이 방출되는 걸 막기 위한 기작은 신경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이 빠르게 창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통해서 잇목은 수축, 몸을 막 떨고 소름 끼치게 하고 피부 근처 혈관 수축시키는 거 모두 다 신경으로 하는 거고요.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건 호르몬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호르몬을 통해서 하는 것과 신경을 통해 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어쨌든 빠르게 우리 몸을 이 낮은 체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두 가지 기장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부신 속질을 또 자극을 하네요. 부신 속질 자극해서 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서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자, 이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려면은 혈당량이 높아야 돼. 그죠? 몸속에 혈당량이 높아야 그걸 이용해서 막 세포호흡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몸이 너무 추워. 너무 추우면 우리 몸속에서 열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열을 발생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를 얻으려면 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뜯어내야 돼. 그럼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일단 글루카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누굴 시켜서 한다는 거야? 부신 속질을 자극해서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해서 에피네프린도 간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글리코젠을 뜯어내는 역할을 또 하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서 혈당량을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써있지 않지만 혈당량을 올려주는 거야. 혈당량을 올려주는 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촉진을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은 혈당량 올리는 것하고 우리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제 우리 추울 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경이 해주고 있고 티록신 분비만 이제 호르몬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빨간색을 통해서 신경의 조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호르몬의 조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신 속질을 자극하는 것까지는 신경이지만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얘한테 작용하는 건 피, 호르몬이니까 이 기작은 호르몬이죠.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와서 걔가 피를 따라 다니다가 간에 작용해서 혈당을 올려주는 거니까 이거는 호르몬인 거야. 여기 부신 속질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 신경이고 여기서 나오는 건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구분해 주시고요. 자, 반대 기작을 보면은 또 비교할 수 있겠네요. 자, 더울 때. 덥다. 반대가 되겠죠? 자, 더울 때는 난로를 꺼야 돼요. 그죠? 난로를 끈다는 말은 티록신이 많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 티록신이 안 나오려면 먼저 TRH 안 나와야 되고 TSH 많이 안 나와야 되고 갑상샘을 많이 자극 안 해서 티록신이 많이 안 나와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티록신을 분비량을 감소시켜서 열 발생량을 감소시켜서 몸의 체온을 다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너무 더울 때 현재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을 완화시킵니다. 봐봐, 아까는 교감신경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이 막 그런 추위를 막기 위한 어떤 것들을 했다면 여기는 교감신경을 완화시키는 거야. 중요한 건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체크하세요. 봐봐, 교감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부교감은 안정시키는 거였잖아. 여기는 부교감이 작용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교감이 작용 안 하는 거지 부교감이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항상 대칭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는 교감이 작용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교감이 작용 안 해요. 교감이 작용을 안 하니까 피부 근처의 혈관이 다시 확장이 돼서 다시 온기가, 핏기가 도는 거야. 더울 때 얼굴이 벌개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얼굴이 벌개지는 이유가 다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니까 피가 많이 도니까 얼굴이 벌개지고 피부 근처에 혈액이 많이 돌면은 그만큼 밖으로 열을 많이 방출할 수 있을 테니까 금방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근처에 혈액을 돌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작용을 하게 되겠네요. 나머지는 저쪽에 반대가 됩니다. 잇목은 다시 잇목은 다시 더 내려갈 거고요. 떨던 것도 덜 안 떨게 될 거고 소름도 이제 돋았던 게 다시 내려가겠죠? 이런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교감신경 작용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부교감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체온 조절이에요. 체온 조절. 이런 비작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한다 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밑에 보면 성인과 유아의 체온 조절이 좀 다르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인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우면 어린아이들보다 더 많이 떤다고 나와 있어요. 엄청 근육의 수축과 이완
어떤 떨림 현상으로 열을 생산시켜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데 반해서 유아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 활성화랑 티록신의 작용으로 물질 대사 속도를 증가시켜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떨지 않고 열을 많이 발생하는 게 어린아이들. 어른들 같은 경우는 티록신을 이용한다기보다 몸을 떨면서 열을 먼저 발생하는 걸 더 잘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에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섬투압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삼투압하고 관련된 호르몬은 바로 ADH입니다. 다른 말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죠. 항이뇨 호르몬의 조절을 통해서 삼투압을 조절하게 돼요. 자, 이 항자라는 말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항이뇨라는 말이 뭐냐면 이뇨작용을 막아준다라는 뜻이야. 항이뇨 호르몬을 다른 말로 ADH, 안티디유레닉 호르몬, 안티디유레닉이, 디유레닉이 이제 이뇨작용이고, 안티라는 말이 막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ADH라고 불러주는데,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뇨작용을 엄청 많이 막아주겠죠? 오줌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줌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 오줌으로 나가려고 하는 물을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물을 못 나가게 제흡수하면 어떻게 될까? 내 몸에 많이 남아있게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내 몸에 물을 많이 남아있게 만드는 거니까 삼투압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몸을 덜 짜게 만든다는 거야. 너무 짜지 않게. 내 몸에 물을 많이 남겨두니까 덜 짜지는 거잖아. 삼투압을 낮춰주는 거야.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삼투압은 낮아진다. 반대로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안 나오면 이뇨작용을 막아주는 게 안 나오니까 이뇨작용을 안 막는 거지. 많이 나가게 하는 거야. 물이 많이 나가버리니까 몸이 물을 저장하고 있을 수가 없네. 몸은 짜지겠네. 생각을 2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 봅시다. 먼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운동을 해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다. 땀 속에는 수분이 많을 거 아니야.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내 몸이 짜졌겠죠. 내 몸이 짜졌을 테니까 삼투압을 다시 낮춰줘야겠죠. 삼투압을 낮춰야 되니까 ADH가 어때야 돼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ADH 호르몬이 나와서 몸속에 물을 많이 저장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죠. ADH가 항이로운 분비가 증가되어서 몸 안에 수분을 남겨두게 하기 위해서 제흡수량을 증가시켜서 혈장 삼투압을 낮춰주는 기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면 돼요. 자, 그렇겠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몸속에 있는 물을 좀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삼투압 맞을 테니까 내보내야 되니까 ADH가 많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너무 낮아졌으니까 항이뇨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제흡수를 많이 안 해서 밖으로 많이 나가게 해갖고 혈장 삼투압을 다시 높여주어서 정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기작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을 때 우리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땀 너무 많이 흘리면은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콩팥에서 수분을 많이 제흡수해서 몸에 많이 남겨놓으니까 실제로 나가는 오줌은 많이 없겠죠. 굉장히 진한 오줌을 싸게 되는 거예요. 진한 오줌. 오줌의 양도 적겠죠. 오줌의 양도 적어지게 되고 진한 노란색 오줌 같은 그런 오줌을 싸게 됩니다. 반면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줌을 컬컬컬 쌀 거 아니에요. 오줌을 많이 싸는 이유가 ADH가 많이 안 나와서 제흡수를 많이 안 하니까 그만큼 오줌의 양으로 많이 나가게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정도 ADH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ADH만 가지고 설명을 좀 할게요. 좋습니다. 자, 밑에 그래프 분석 한번 해보자. 봐봐.
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의 혈장 삼투압 변화에 따른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 변화와 다량의 물을 섭취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장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산량이다. 봐봐요. 왼쪽 그림이 삼투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삼투압이 높다는 건 뭐야? 짜지는 거지. 짜질수록 오줌의 양은 줄어들어야 되죠.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네. 맞죠? Y축에 항이뇨 호르몬의 양이 같이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짜지니까 항이뇨 호르몬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맞는 그래프다. 정상인 사람이라면 이래야 한다 라는 말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즉 정상인 사람이 다량의 물을 섭취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다량의 물을 섭취하면 오줌을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안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떨어지는 거 체크. 누가 떨어집니까? 일단 여기서는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고 있네요.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니까 항이뇨 호르몬은 안 나와 있으면 항이뇨 호르몬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서 오줌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정상을 찾아주게 되겠죠. 오케이. 밑에 2번에 써 있습니다.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량이 감소될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됐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마무리해 볼게요.